사동의 반대말이 뭐니? 뭐야? 귀동. 아니. 아니. 봐봐. 아닌가? 아, 주동? 응? 다시 뭐라고? 주동이. 주동하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 능동. 그치? 야, 철수가 먹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보통은 주동문이면서 능동문이지. 주동은 뭐야?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그래서 주체 영역이고, 그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지. 의지의 영역이지. 여기 이제 주체, 여기 의지. 이거에 이제 각각 반대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동의 반대말이 뭐인 거야? 사동의 반대말이 주동인 거고, 피동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야? 능동이 되는 거지. 사동은 그래서 어때? 시키는 거고, 영어의 뭐에 해당해? 사역동사에 해당하지. 피동, 아니지. 주동이 시키는 게 아니지. 사동이 시키는 거지. 사동은 시키는 거지. 영어의 사역동사에 해당하고, 피동은 당하는 건데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어떻게 돼? 답을 주체로 만들면은 이 영수에게 먹히다. 먹히다 하면은 이거는 직접 먹히니까 주동인데 당했으니까 피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사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사동은 이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개가 있지. 철수가 영수에게 밥을 먹이다. 이 경우는 직접 사동인데, 직접 사동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지. 먹이다 혹은 먹게 하다. 둘 다 돼.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철수는 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동 시키지. 하지만 자기 의지로 시키니까 사동의 능동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이제 단형사동 혹은 전미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장형사동, 그래가지고 고조영원에 의한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지.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영수는 어때? 영수도 피동이고 밥도 피동이겠지. 그럼 영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보자. 영수가 철수에 의해 밥을 먹이어지다. 자, 먹이어지다. 이거는 어때? 이거는 자기가 직접 먹으니까 주동이지만 피동이지. 또 밥의 입장에서도 당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도 어때? 주동, 피동이지. 피동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뉘앙스 차이가 있어. 같은 피동이지만 먹이어지다, 먹히다는 어때? 둘 다 피동은 맞는데 이제 뉘앙스 차이가 생기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역시 단형 피동.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 영혼을 가지고 만드는 장형 피동 혹은 통사적 피동이지. 간접사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간접사동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어때? 먹게 하다만 쓰지.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접, 그러니까 사동과 피동의 개념을 잡았으면 이제 사동, 피동 만드는 방법을 이제 봐야지. 일단은 사동. 사동은 시키는 거지. 주동의 반대. 영어의 사역동사에다가. 그 다음에 피동. 당하는 거지. 능동의 반대. 영어의 수동태에다가. 자, 그러면은 봐봐. 일단 우리가 아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단형 피동이 있었지. 단형 사동하고. 그래서 전미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과 피동이 있지. 이거 이제 단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 용언에 의한 보조 용언에 의한 거니까 문장 성분이나 문장 보조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이제 분보조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 피동이라고 하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장형이라고 하지. 이거 두 개 외에도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사동과 피동 개념이 있거든. 사동, 피동의 의미는 사실 이제 문법적으로 만드는 거 외에도 사전적으로 그냥 만드는 게 있어. 사전적 사동, 피동. 다른 말로 어휘적. 의미 자체가 사동, 피동인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 보면은 이거 일을 시키다의 의미잖아. 그냥 이 단어 자체에 어때? 시킬 사자를 써가지고 사동의 의미를 넣지. 혹은 단어 자체가 우리가 홀리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홀리게 하다, 홀리게 되다 두 가지로 다 쓰여.
이거 하나는 홀리게 하다 사동의 의미. 근데 홀리다는 홀다가 없기 때문에 이일이 기울기수가 붙은 건 아니야. 그렇지? 또 우리 피살이라는 단어 봐봐. 살의 대가의 의미지. 그냥 단어 자체에 피동 의미가 있어. 혹은 홀리다도 어때? 홀리게 되다의 의미지. 자, 이거는 문법적 의미가 아니야. 그냥 단어 자체에 그냥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문법 개념은 여기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전미 사이에 한 사동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어감과 어마어미 사이에 들어오는 거 있지. 어감과 어마어미 사이에 이히, 리기, 무구, 추, 이유, 이키, 기, 에 같은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사동, 피동을 만드는 경우지. 예를 들면은 먹이다, 돌리다 뭐 이런 것들. 또 두 번째는 어근 뒤에다가 시키다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 뭐 합격시키다, 공부시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언에다가 뒤에 어미 갖다 바꾸는 거지. 뭐뭐 개 하다 형태나 혹은 뭐뭐 개 시키다 형태를 만드는 경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게 하다, 먹게 시키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동도 단형이 있지. 요거는 이제 4번으로 할게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묶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동과 피동을 묶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도 이제 어감과 어마어미 사이에 들어오지. 이hil이 명사. 예를 들면은 먹히다 같은 거. 그리고 5번에 어근 플러스 되다의 형태입니다. 접사어간이랑 접사어간에다가 이제 어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시키다나 되다 같은 경우는 피동사동 형태로. 그래서 합격되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용언에다가 오목해 되다나 어시다 형태를 붙이는 경우인데, 사실 얘네들은 의미상 뉘앙스 차이가 있어.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다른 거랑 섞여 쓰이면은 티가 좀 나. 먹게 되다, 먹어지다. 좀 이따가 이거는 분석해보면 나올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정사정 피동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씩 해볼게요. 1번이나 2번에다가 3번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이중 사동이 만들어지지. 월 3중 사동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먹이게 하다, 먹이게 시키다, 합격시키게 하다. 예를 들면은 뭐 3정도 되지. 먹이게, 하게, 시키다. 이런 경우는 이제 3종이잖아. 근데 사동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키고 또 시킬 수 있지.
계속 시킬 수 있잖아. A가 B 시키고 B가 C 시키고 C가 D 시키고 이론상으로 다 가능해.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야.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먹이게 하는 게 되지. 얘 먹이게 하는 거지. 맞지? 두 번째로 1, 5월 2에다가 플러스 6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동비동 개념을 만들어도 가능해. 예를 들어 볼게. 먹이게 되다와 먹이어지다는 둘 다 똑같이 뭐야? 사동비동 개념이지. 근데 뉘앙스가 다르지. 먹이게 되는 건 어떤 형태야? 지금 보면은 요 형태지. 먹이어지는 거는 어떤 형태야? 요 형태지. 어쨌거나 둘 다 사동비동에 나타나는 건 맞아. 뭐 합격시키게 되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4나 5에다가 3을 갖다 붙이면은 피동과 사동을 합할 수 있지.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야. 예를 들면은 먹히게 하다, 합격되게 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자가 있다고 해보자. 사자가 있는 울타리 안에다가 토끼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먹히게 하는 거지. 가능하지, 이것도. 근데 뭐는 안 돼? 피동이 2개 이상 나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4, 5에다가 6을 합해버리면은 2중 피동 내지는 3중 피동이 되잖아. 당하는 건 여러 번 당할 수 없지. 시키는 건 계속 시킬 수 있는데 피동은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간단해 보이거든. 먹이게 하게 시키자면 뭔가 어때? 어색해 보이지만 사실 가능한 표현이야. 근데 피동을 여러 번 쓰면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싶은 것들이 꽤 있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이거잖아. 잊혀지다. 다른 말로 잊혀지다. 이거 맞는 말 같잖아. 근데 틀린 거지. 왜 그래? 희가 하나 더 들어가고 어디다가 들어가서 한 번, 두 번에서 이중 피동이 되는 거다. 또 잊혀지게 되다. 삼중 피동. 잊혀지게 되다. 왠지 가능한 거 같지? 이런 거 다 안 돼. 먹이어지다. 이건 되는데 먹히어지다. 이런 건 안 되지. 또 합격되어지다. 이런 표현들 다 안 되지. 피동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이해되니? 일단은 이거 정리. 높임법. 우리말의 높임법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인 게 몇 가지 더 있어. 일단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가 플러스 해가지고 간접 높임이랑 압존법이 있지.
압정법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고, 그리고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려는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지. 자, 그리고 상대 높임은 높임 말고 뭐도 있어? 낮춤도 있지.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고,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쓰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일 때 쓰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주어를 높이는 애들부터 봐야 돼. 주체 높이면 주어를 높이잖아. 주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또 여기 있지. 또 여기 있지. 높임법도 어휘 자체적으로 높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특수어휘라고 하지. 뭐 철수님 이런 식으로 붙인다던가. 얘를 높인다고 해보자. 그럼 어때? 철수님이라는 작사를 붙여가지고 어휘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가 대신에 뭐겠어? 깨서라는 조사를 써가지고 높이기도 하지. 명의에게 책을 주시 같은 선어말을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머님이라는 접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높인 특수어휘로 만들기도 하고, 깨서라는 조사를 쓰기도 하지. 아기를 데리고 진지라는 특수어휘를 쓰기도 하지. 그 다음에 어때? 잡수신다, 드신다 같은 특수어휘를 쓰지. 뭐 먹으신다도 써도 되지만, 그리고 보통은 이 1인칭의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 1인칭은 뭐를 안 써? 주체 높임을 쓰지 않아. 보통 현대는. 물론 옛날에 왕정국가식이나 뭐 시대나 이런 때에는 어때? 왕이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 있었지. 진 뭐 이런 표현들. 지금은 없으니까. 주어를 높일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조사, 깨서라던가, 아니면 선언어미,
시의시 같은 거라던가 혹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뭐 예를 들면 잡수다라던가 진지라던가 뭐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이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야 되지. 여기서 이제 얘가 부사어고 책이 목적어인데 책을 높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부사어를 높여야지. 그래서 영이 뭐 예를 들면 님이라는 조사 붙일 수도 있고 앵에 대신에 깨라는 조사 붙일 수 있지. 또 주었다 대신에 드렸다라는 특수어를 쓸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데 아기라는 목적어 그리고 밥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밥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아기를 높여야 되지. 아기, 뭐, 님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 데리고 대신에 뭐를 써? 모시고 라는 특수어를 쓸 수 있겠지. 여기는 목적어가 이를인데 이를 뭐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 조사, 깨라던가 아니면 특수어휘 뭐 들이다, 모시다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상대 높이면 청자를 높일 때 쓰지. 청자를 높일 때 쓰는 방법들 뭐가 있어? 일단은 어마어미를 가지고 높이기도 하지. 다 대신에 뭐를 써? 씁니다 같은 어마어미나 아니면 어마어미에다가 어요 라고 해서 뭐를 써? 보조사를 붙이기도 하지. 다 똑같지 이거는. 요 뒤에 붙는 것들은. 그 다음에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해? 저라는 대명사를 쓰기도 하지. 자기를 낮추는. 그래가지고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때 어떻게 돼? 대명사인 저나 제 혹은 어마어미인 씁니다라든가 혹은 보조사 요 등을 통해서 높이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사실 이거는 현대국어의 높임법이고 중세국어 높임법만 미리 좀 하고서 들어가자. 이게 이제 현대국어라면은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중세국어 높임법을 미리. 중세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선어말어미를 통해 가지고 높여. 물론 이제 중세국어 때 선어말어미라는 개념이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것들을 딱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말어미 같은 것들이 앞쪽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세국어 선어말어미는 시의시 대신에 시샤를 써. 시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간에다가 중간에 이제 매개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의시가 하나의 뭐야? 의시가 하나의 선어말어미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학교 문법이랑 거리가 있어.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르단 말이야. 학교 문법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거라면 중세국어는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 안 따라가. 그래서 이런 의를 원래는 현대국어에서는 어때? 의시해가지고 선어말어미에 넣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얘를 매개모음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애들이고 이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쓰이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아가 생략돼 있다라고 봐. 어말어미. 그래서 러브샤가 되는 거지. 언뜻 보면은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어말어미 샤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통 얘는 이제 받침이 있을 때 쓰고 어간에 얘는 어간 받침이 없을 때 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왔는데 요걸 만든 거지. 요 형태가 여기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높임 같은 경우에 척질법을 썼어. 이거 같은 경우에 받침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에 삽을 썼어. 먹, 삽,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간, 성어마름이, 어마름이 형태로. 근데 이런 거 특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데는 되게 사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더라. 우리 명령 받잡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받잡다 이렇게 쓰지. 그래가지고 어때? 명령 받잡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요게 만약에 받자와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받자과가 됐다가 얘가 뒤로 가면서 뭐 된다고 해서 순경운 비읍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지. 보통은 어간 닫힘의 비읍이 그랬다가 양성모음 되면서 어떤 그 세조 이후에 이제 그 뭘로 바뀌어? 반모음 오음으로 바뀌는 받자와 형태로 했다가 없어지지. 이거는 원래 오늘날의 객체높임이 아니라 어디에 남아있냐면 흔적이 요 씁니다의 습에 남아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형태가 있지. 이나 이게 이제 요건 의문문, 요건 평서문 했으면 상대는 오늘날은 없어졌지. 요거는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얘도 일로 가야 되지만 이거 자체가 없어졌지. 자, 그러면 이와 이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뭐, 원래는 니, 자, 이런 식으로. 혹은 요거는 이제 현재형이지. 이제 평소문. 네, 기본형. 과거형은 어떻게 써? 뭐, 나, 원래는 이렇게 쓰는 형태인데, 먹은 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현재형. 미래형은 먹, 리, 다. 이게 미래형. 사실 요거는 이제 선어말어미들로 이제 쪼개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계 나타나는 선어말어미에다가 지금 이가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기본형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로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의문형을 만들면 이렇게 돼. 예를 들면 니, 잇,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라이 여기 이제 이스로 바뀌는 거지. 얘도 이스로 바뀌고 라이, 리, 라이 이렇게 가는 거지. 어쨌거나 이나 이시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오늘날의 이제 뭐뭐 승리자에 대한 형태야.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다 뭘로 놓쳤다? 선어말음 형태로 놓쳤다. 여기까지 괜찮지?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높임과 앞정법을 할 건데 간접 높임은 뭐 이런 것들이야. 선생님의 아드님, 사실은 높이려는 대상은 뭐야? 선생님이지. 근데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높여줘? 아드님을 높여주지. 이런 거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거.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계시겠습니다 돼? 이건 안 돼. 근데 간접 높임으로 오는데 있으시겠습니다는 되지. 이 경우는 간접 높임으로 느껴져. 그래서 원래 교장 선생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뭐를 높여주는 거야? 말씀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간접 높임 되면서 이 간접 높임을 하기 위해서 뭐를 써? 의시를 써가지고 얘를 높여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휘적인 개념으로 높임 어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말씀이란 단어는 봐봐 두 가지로 쓰인다. 1인칭인 경우에 맞춤이야. 어떻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반대로 그 외에는 어때? 보통은 높임이야. 선생님 말씀 이런 식으로. 이런 어휘들은 알아둬야 되지. 아 이게 높임인지 낮춤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라는 건데 당신은 두 가지로 쓰이지. 2인칭 대명사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 3인칭으로 쓰일 때는 3인칭의 극존칭 제기대명사로 쓰이지. 가장 높은 존칭을 할 때 앞에말을 받는 제기대명사.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이 해 이러면 뭐야? 이거는 2인칭인데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이러면은 3인칭 극존칭 제기대명사지. 이 경우에는 어때?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당신이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압정법인데 압정법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 원래 일본 쪽이 더 많이 발달을 했는데 간단히 보면 이런 거야. 청자리 기준으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가 맞아? 왔어요? 오셨어요? 이게 틀리고 왔어요가 맞지. 왜 그래?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높으니까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낮추는 거지. 이 느낌. 반대로 손자에게 아버지 왔니 오셨니 뭐가 맞아? 왔니 아니고 오셨니가 맞지. 왜 그래? 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자보다 아버지가 높으니까 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뭘로 높여? 오션으로 높이는 거. 여기는 낮추는 거.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본에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연락을 하면 사장님 계세요? 그러면 사장 없습니다 이러지. 그래요? 너의 사장이 아니잖아. 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네가 삼성전자에 연락 이재용 회장님 계세요? 이재용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은 회장이 아니니까 회장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 모르잖아. 이해되지? 일단 이거 정리. 우리가 시제를 나타낼 때는 보통은 부사어는 그냥 어휘 개념으로 쓰지 어제 했다, 오늘 했다, 내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나서는 부사는 문법 개념이 아닌데 일단 빼놓고 우리가 시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문장 정도는 서술어랑 관용어야. 문법 개념으로. 원래 이제 부사어는 문법 개념이라기보다 어휘 개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놀았다. 그럼 놀았다는 뭐야? 서술어 개념이잖아. 어제는 부사어지. 이런 거는 어휘 개념이잖아. 부사어 들어가는 거. 근데 뭐 먹던 밥을 먹었다. 그럼 먹던 하면 뭐야? 과거지. 먹었다도 과거지. 그러면 관용어랑 서술어 자리에 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관용어랑 서술어의 시제가 들어가고 부사어의 시제 들어가는 건 어휘적 개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관용어랑 부사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시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뭐 있어? 어미 있는 애들이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교사. 이 세 가지 가지고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각각의 시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 선어말하면 뭐를 쓰니? at, ot을 쓰지. at, ot 혹은 어를 써. 과거 완료는 at, thought, at, thought, at, the, ot를 쓰지. 현재는 는, 니은을 쓰지. 현재 진행은 뭐뭐고 있다. 혹은 뭐뭐는 니은 중이다. 이렇게 쓰고. 뭐 과거 완료 같은 경우 아어 머리나 형태 쓴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미래는 get을 쓰거나 뭐뭐을 리을 것이라는 형태를 쓰지. 관용 사용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는 은, 니은, 정을 쓰지. 과거 완료는 어떤 형태를 쓰고. 이거 붙임표 좌우로 붙어 있으면 선어말어미인 거 알지? 어말어미 붙어야 되는 거. 앞에만 붙어 있으면 관용사용전성어미라 앞에만 붙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현재는 현재는 지금은 뭐뭐 있는 혹은 뭐뭐는 니은 중 그리고 미래는 을 리을을 쓰지.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못 써. 똑같이 너 쓰지 이거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왔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아버리다, 파래버리다 이러진 않지. 그 저거 뭐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먹어버리다 뭐 이런 형태 완료 형태를 쓰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기본형을 쓸 때 얘는 기본 형태 자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은 없어. 형용사나 서술적 표현은 현재 진행을 쓸 수가 없지. 영어의 상태 동사랑 비슷한 형태야. 그 다음에 미래는 get을 쓸 것이 혹은 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는 얘네랑 이게 좀 다른 게 이 과거가 다르거든. 건에서 얘는 은, 니은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다 써. 현재에다가. 그리고 어떤 형태 쓰고 현재 진행 안 쓰고 없지. 그 다음에 을, 이을 쓰지. 그리고 서술적 분사는 요거의 음성 모음 형태랑 똑같아. 그래서 엇과 더를 쓰고 그리고 어썸과 어떠를 쓰고 그리고 요건 기본형 쓰고 요건 안 쓰고 그 다음에 get과 리을 것이다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던 요거는 어떤 요거는 니은 현재 진행 없고 니은 쓰기 요게 다지. 요거는 다 외우면 돼. 그래서 기본 형태들 한번 쫙 정리해보면은 자 막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았다가 되지. 그리고 막더라가 되고 또 먹었다와 먹더라가 되지. 하였다와 하더라가 되지. 근데 저거 조사 이다에서 힘들주는 그인 대전 예를 들어 사람 인 동물인 이거? 아 그거 다른 거구나. 서술적 표현? 아 아니 주었다 주더라 자다 자더라. 자 이랬을 때 이 형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두 개는 뭐라고 해요? 의문문적 이 형태라고 그러지. 어떤 특정 의문 받침이 있고 없고 양성이고 음성이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의문문적 이 형태고 이런 건 어때? 엿과 엇 이런 것들은 특정 형태소에서 나타나니까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해. 다르지. 하만 여부의 규칙 때문에 엿을 쓰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막았었다, 막았더라, 막아버리다 이런 형태로 쓰기. 뭐 막아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과거 형태. 또 먹었었다, 먹었더라 이런 형태로. 하였었다, 하였더라 이런 뜻이. 자, 요거는 어때? 막는다, 먹는다, 한다, 준다, 준다지. 현재 진행은 막고 있다, 막는 중이다, 먹고 있다, 먹는 중이다.
get은 막겠다, 막을 것이다. 먹겠다, 먹을 것이다. 하겠다, 할 것이다. 주겠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막은 막던, 먹은 먹던, 한 하던, 잔 자던, 준 주던, 이런 식으로 가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았던, 먹었던, 했던, 잤던, 줬던. 이거는 막는, 먹는, 하는, 자는, 주는. 이거는 하고 있는, 막고 있는. 혹은 막는 중인, 먹고 있는, 먹는 중인,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가지. 이 같은 경우에는 막을, 먹을, 할, 잘, 줄. 형용사는 작았다, 작더라, 적었다, 적더라, 있었다, 있더라, 없었다, 없더라. 이건 어때? 팔했다고 하지. 팔았더라. 이 히읗이 특이한 이유가 뭐야? 얘는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했지. 요 히읗 받침이 어간어미 불규칙이야. 그래서 활용 형태가 서로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작았었다, 작았더라, 적었었다, 적었더라, 했었다, 했더라. 그런 형태로 나오지. 현재형은 형용사는 기본형이지. 작다, 적다, 있다, 없다. 현재 진행은 없고, 미래형은 작겠다, 작을 것이다. 적겠다, 적을 것이다. 있겠다,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던 같은 경우에는 작던, 적던, 있던, 없던, 팔았던. 이거 건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건, 저건은 이건 선택형이지. 더는 뭐 했어? 과거형에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았던, 적었던, 있었던, 없었던, 잘했던, 그 다음에 작은, 적은, 요것만 좀 틀리지. 있는과 없는, 그리고 파란, 무시하지. 이 경우에는 어때? 특정 형태론적인 형태지?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그 다음에 작을, 적을, 있을, 없을, 파란. 나머지는 이제 서술적 표사는 저거랑 똑같지. 그래서 뭐뭐이었다, 이더라. 뭐뭐이었었다, 이었더라. 뭐뭐이다. 근재진행 없고 뭐뭐이겠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던, 뭐뭐이었던, 뭐뭐인, 뭐뭐일. 이렇게 하면 끝이지. 정리.